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약 491조 원으로 평가받는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들에서 거론한 2,55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금액입니다. 만일 이 같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으면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28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쿄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소식에 알테오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대비 7.12% 올라 거래 중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이이치 산쿄는 ALT 비포 기술을 유방암 위암 치료제에 적용하고 이를 피하 주사제형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가가 19.4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탄소 나노튜브 제조회사 제이오의 지분 인수 자금 마련과 시설 자금 마련을 위해 총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로 UBS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매각에 나선 것은 이번이 2022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카드사 중에는 시장 점유율이 10%가량으로 높아서 시장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매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96선 지나면서 2,500선에 좀 가까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6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또 화장품주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역대 수출이 최고치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12월 들어와서 일단 방향성이 이제 상방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24년은 그 연초만 강세였었고요. 지루하게 하락세인데 원래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짝수년은 현재 약세, 홀수년은 강세 뭐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2024년은 뭐 약간 뭐 힘이 들었다는 좀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은 좀 달라 보이는 뭐 그런 부분인데 미국 시장을 이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오늘 나스닥의 어떤 흐름들도 강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선으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탄생 파동이 나오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 이렇게 보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2차 상승
탄생 파동이 나오고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렇게 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시 파동에는 마디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또 상승할 때는 탄생 파동을 보이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추세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탄생 파동 만들고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1월 이때부터는 그 사실상 이제 트럼프 랠리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어떤 정부 출범은 안 됐지만 실질적인 출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8년 전에 이제 트럼프 시기 때 일어났던 일 여기에서도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우존스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는 그 반면에 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제가 어제 했던 부분들은 일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코스피 부분들은 이때 급락, 요거에 대한 절반 반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반등에 대한 절반 조정, 그리고 반등 이런 부분을 보여주다가 한 달 동안의 탄생 파동을 보이고 1월에 이제 강세 부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매에서 매집의 흐름들 20일 탄생 파동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코스닥에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한번 투매 나오면은 이게 다지기 부분들 한 달의 움직임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원달러와 환율이 안정이 되는데 앵킷 트레이딩 여러 가지 관세 이것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속이 될 것 하는 우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전체 수렴 단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약세로 볼 거. 물론 관세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강세는 힘이 들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이제 다운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장 추이로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다가 오래간만에 오늘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세 부분들이 있었고요. 프로는 매수 물량 나오고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날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변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내일은 오늘 상승에 대한 승부르기 때문에 조금 약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의 흐름 보시면은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오늘 크게 약간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색타주로 이제 아이온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온 플러스 같은 경우에 색타주로 보시면은 현재 양자암호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로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양자암호는 통신 쪽에 먼저 암호통신 쪽에 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포함되어 좀 있기 때문에 통신주 쪽하고도 거의 비슷한 흐름 이제 그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별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중에 약간 독보적인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오늘 뭐 상승했던 종목인데 SBI 인베스트먼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리포를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 SBI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21%라는 놀라운 상승. 당연한 상승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섹타주로 보시면은 창투사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아주 IB 투자나 뭐 미래세 벤처 투자, SB 인베스트먼트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창투사 이제 집행을 하는 연기금에서 창투사에게 투자금액 집행을 하는 그런 호재 뉴스도 오늘 같이 동반이 나와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한번 좀 특이할 만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아주 IB 투자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뭐 자체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약간 지금은 약간 늦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탄생 파동 절반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신호 보여주고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이틀이나 숨고르기가 되면은 한번 급등을 한번 시세를 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대장주격인 우리 기술 투자 이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현재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 8천억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진행이 돼도 이런 부분이 좀 탄력성이 약간 더딘 것도 뭐 이러한 원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8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코인장은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코인 시장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코스닥 침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도 심각해졌고 나중에는 코인으로 갔던 자금이 일부 주식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어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던 뭐 그런 부분들로 과거에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의 흐름 잠깐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뭐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다른 요인 때문에 약간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PCB 기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상당히 부분 좀 강화해 주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 HBM 이쪽 부분하고 약간은 반대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장세하고 좀 많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뭐 특이할 부분들 참고하실 부분들은 뉴프렉스하고 TLB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소재 쪽의 어떤 흐름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용 FPCB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TLB라는 종목 잠깐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TLB 부분들이 거의 바닥을 좀 닫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용 어떻게 보면 SSD 이 시장이 약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가 TLB라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DR4에서 5로 전환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거기까지는 쫓아가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TLB가 이쪽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다층 회로기판을 상당히 고가에 만들죠. 근데 이것과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TLB라는 업체이기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약세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만은 HBM은 어차피 HBM은 D램과 연관이 돼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조장 장치도 별도로 이제 필요합니다. 전기가 갔을 때도 하는 랜드 플래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이 이제 SSD인데 기업용 부분에 강점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도 TLB로 부상이 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반도체가 트럼프 피해주라는 것 때문에 너무 침체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중국에 대한 저가 공세 그 때문에 시장의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뭐 그런 요인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해소되는 국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오늘 관련된 종목군 중에 화장품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현재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 다시 말해서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군들 약간 대장주 성격을 보이는 부분들이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죠. 실리콘2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장주 성격을 보여주는데 고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역직구 플랫폼으로서 한국의 어떤 가장 유명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독특한 방식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플랫폼화 시키는 역직구 플랫폼으로서는 최초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형태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승률 장위 종목군 대부분 보시면은 바이오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도 틈새 테마로서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하고 연동된 어떤 그 상승 섹터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국내 시장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상승세 이어갔고 또 내일은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이 짚어주셨고요. 또 전에 원픽으로 짚어주셨던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21%의 상승세 보여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리튬,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꼼꼼하게 투자 전력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 반도체 관련인데요. 예상과 같이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발표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 관련 소식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방향 흘러갈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삼성전자 1.12%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8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AI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10% 관세 소식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걱정과 불안이 이어지는데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지금 2%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올라온 많은 이슈들 어떤 쪽에 집중하면 이 흐름세에 좀 탑승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부분이죠. HBM에 대한 그 중국 수출을 이제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제 밤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다른 어떤 오히려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 하는 점이 지배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뭐 생각보다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반도체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규제에서 약간 탈피하는 뭐 그런 틈새 테마 이런 부분들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쪽 반도체 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칩 분야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넥스칩,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텔립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늘 뭐 소개해드린 종목은 처음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엣지 파운드리라는 업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센서 전문 기업으로 이 적외선 관련된 그런 어떤 센서를 가지고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엣지 파운드리가 이런 시세를 좀 내주고 있죠. 넥스칩도 이러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 반도체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 할지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제 차트의 모습 보시면은 한번 슈팅이 됐죠. 여기서 약간 삼각 수렴맥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유명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엣지 파운드리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두 번째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톰리라는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내년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격이 감당할 수 없게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00만 개가 돌아다니고 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0%를 좀 장악한다는 뭐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총이 일단은 기축 통화로서의 가능성을 하려면은 풍부한 유동성, 풍부한 시가총액 또는 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을 담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금과 같은 시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10배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만큼 유통량금 많이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100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시하게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은 무한대로 간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100년 역사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마찬가지로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변모가 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좀 보죠. 자, 그런 가운데 SBI 인베스트먼트를 골랐는데 뭐 아침에 차트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이 좀 눌려서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린 부분인데 리플하고 미국 SEC하고는 소송전이 있죠. 근데 실제로 소송에 좀 거의 이기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반대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비트코인 상용화되면 가장 많이 되는 부분들이 국제통화, 송금 관련된 체계로서의 이제 기업의 어떤 금융권의 대체가 달라지는 그런 건데 송금 특화형으로 나오는 리플 이런 부분에 이제 성장성이 약간 돋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수혜주가 SBI 홀딩스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국 내 자회사인 SBI 인베스트먼트의 또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존재를 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형보다 아우 반도체는 지고 AI 소프트웨어는 랠리가 온다 하는 것에 대한 또 시장의 어떤 평가 이 부분인데 대부분 상승을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AI 소프트 업체란 겁니다. 그래서 이스소프트,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마음 AI 다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네이버, 카카오 이제 탄력성 있게 서서히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네이버가 좀 더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무슨 이제 이야기냐면은 한 달 동안에 트럼프 당선 이후 이런 변화들이 보여왔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순환배로 보면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전개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침투를 하려면은 B2B 또 B2C 사업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또 틈새 시장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하는 어떤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떤 수익률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스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시아 파트너스의 협력 이런 MOU 관련된 체결 이것이 가장 특화된 요인으로 좀 작용이 좀 됐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그 AI 쪽에서 그동안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죠. 근데 또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소개를 좀 한 부분들은 비트나인이라는 업체입니다. 비트나인이라는 업체는 그래픽 데이터를 전문화하는 기업인데 이와 관련 이 회사하고 사업 파트너인 현재 디렉테스테크 시너지라는 그 부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AI 광고 영상 제작사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광고는 AI를 통해서 광고 영상을 만든다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러고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비싼 모델을 써서 또는 촬영장을 가고 또 해외 뭐 로케이션도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세한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이런 제품 디자인만 있으면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광고 디자인 업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오고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한번 급등 조정, 다시 한번 급등 조정, 다시 행복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또 시가총이 가볍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고
좀 새로운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언맨 안경 현실로 해가지고 걸치는 스마트폰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죠. 특히 삼성이 퀄컴하고 구글과 손잡고 애플의 대항마로서의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애플하고 맞대결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하고도 중국이 거세게 XR 기기 쪽에서도 개발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파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데 삼성이 내년에 XR 기기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는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치는 스마트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계속해서 업체들에서 신기한 기기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했던 애플 비전 프로 주변 보면 생각보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값어치도 좀 나가고 예. 또 무게도 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 기기 계속해서 전망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XR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가 흥행에는 좀 실패를 좀 했죠.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XR 기기는 좀 실패를 했는데 AR 기기, 휴대성이 편리한 안경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은 흥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비전 프로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휴대용으로 밖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가정용, 집안에서나 이런 쪽 매니아층에서만 이제 공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이제 실패한 부분인데 AR 글래스가 나와주면은 안경처럼 평상시에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R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AI가 되려면은 XR보다는 현재 좀 더 기술이 더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왜 이게 되느냐면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사실상 매개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주는 거죠. 기술 역시는 기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셀룰러 폰 일반적인 그런 무선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주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전하고 적고 폴더블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 이런 쪽에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스마트 안경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전화를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것이 많죠.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은. 근데 스마트 안경에서 많이 한다면은 그래서 단추만 누르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게 더 세련될 것 같습니까? 너도 나도 안경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에 펼쳐지고 또 실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나와주고 또 새로운 어떤 가상화폐도 통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완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R, AR, MR, XR 이렇게 차이점이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은 VR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안쪽에다 가상 세계를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것이 VR 기계입니다. 그래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걸 말하고 AR은 이렇게 안경처럼 일부만 이렇게 가상 현실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그대로 이제 겹쳐주는 그런 부분인데 MR은 요걸 두 개를 이제 섞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섞는 걸 말하기 때문에 MR 또는 XR 확장 영실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R 기기 우리가 말하는 XR 기기 부분들은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로 모든 화면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앞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
글래스는 실제 안경처럼 나와주는데 일부만 가상 세계를 이제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회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버스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솔루션, 호라이즌이나 퀘스트 이런 부분 가상 세계 그다음에 요거를 할 수 있는 퀘스트 시리즈를 많이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대부분 XR 기기, 다시 말해서 VR 기기에 거의 가깝다. 앞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거의 이제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애플의 MR 기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이 보이는 것 같다, 뭐 물안경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뭐냐면은 실제 쓰고 있으면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화면과 세계하고 똑같이 재현을 좀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공간 컴퓨터에서의 효용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것이 이제 AR 쪽으로 트렌드가 서서히 바뀝니다. 몇 달 전에 AR 글래스 부분들이죠. 오리온을 뭐 출시를 했고 또 젠슨 왕도 이거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협력도 강화하려고 하는데 안경처럼 쓰고 있으면은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 근데 문제는 요걸 조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가미되면서 말로써 이렇게 조작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메타의 첫 AR 글래스 오리온 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옆에 있는 배터리 장착, 그다음에 스피커나 여기 프로젝트 빔, 그다음에 여기 안경 아래 싸서 요거를 투영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AR 글래스를 올리는 요겁니다. 안경 아래다가 프로젝트 빔을 싸서 사물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광학 기술의 첨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이 오퍼레이션 조작이 상당히 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새는 AR 글래스라 하지 않고 AI 글래스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면서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이제 오퍼레이션 조작이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실내로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잠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삼성도 이런 AR 글래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 3분기 출시했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것처럼 현재 실제 세계에 이제 띄워놓고 모든 작업들을 한다는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AR 글래스는 흥행에 XR 기기는 흥행에 실패를 했지만은 AR 글래스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애플에서도 나와주고 있는데 애플의 대항마로서의 왜냐하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기회다 싶어서 퀄컴, 삼성, 구글이 합세해서 이런 AR 기기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열심히 좀 하고 있고 3사가 공동 개발에 협력에 어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기는 삼성이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애플하고 대결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결론적으로 AR 기기 3사가 각 자기의 어떤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AR 글래스도 당연히 AI 기능이 탑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애플 프로, 비전 프로 보면은 이거 눈이 있지 않느냐, 이게 앞에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디스플레이를 안에 싸서 실제 어떤 요거를 이미지를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앞은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무겁게 생겼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보면은 카메라가 벌써 12개, 센서가 6개 이렇게 되죠. 아래에도 카메라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화면을 부분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레이더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 3D 토프라고 하죠. 그런 기술도 카메라는 구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걸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융합하고 콤비네이션해서 하나의 화면처럼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전체를 보는 거. 이렇게 화면 카메라 이렇게 있지만 이걸 조합을 해서 하나의 카메라로 딱 보게끔 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은 덮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전체 어떤 보는 눈하고 거의 일치를 하게 만드는 카메라 합성 기술이 더해지죠. 이미지 스티칭 하는데 이런 것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제어할 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카메라 아래에 있는 손가락 움직임 이렇게 따닥 하면은 클릭하고 왼쪽으로 돌린다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잡아내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이 카메라를 조작하는데 이게 조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단축키처럼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AI라는 음성으로 하는 그런 것이 인식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XR 기기였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고요. 관련해서 현실 세계가 보일 수 있는 AR 안경을 주목하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협업도 기대되니까요.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테마와 관련된 매매 기법들 꼼꼼하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XR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니까요. AI,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XR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요. 이쪽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네, XR 기기 쪽은 아무래도 카메라 기술, 자율주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 최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밖에 없고요. 나무가라는 기업하고 현재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카메라 관련된 또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무가라는 종목은 좀 더 얘기했지만은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3D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깊이 인식을 좀 해야 되겠죠. 깊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뭐 셀 방식, 뭐 SL 방식, 토프 방식 있는데 이 모두를 다 기술 개발을 좀 했고 요거에 관련된 카메라를 좀 생산하는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나무가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삼각수렴 형태에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 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나무가라는 종목이 어떤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은 장비 업체죠. 카메라 모드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기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합체된 종목이 라온피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거의 바닥권을 좀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턴 어라운딩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나무가의 경우에는요, 3D 센싱 카메라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전문 업체고요. 스테레오와 SL 등 이런 기술들을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라온피플은 장비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CCTV 영상 감지 솔루션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점 주목해서 두 기업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두 회사 모두 XR 시장에서 카메라를 다루는 만큼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XR 기기에 조금 더 필수적인 요소들도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두 기업 중에서 전문가님의 마음을 끄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예, 앞으로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라온피플이 좀 방점이 있습니다. 자, 라온피플을 좀 하는 부분들은 머신 비전 개념이죠. 외관으로 이게 사람의 예전에는 품질 검사를 했을 때 사람 눈으로 체크를 했는데 요새는
머신 비전을 가지고 카메라 각종 카메라를 가지고 뭐 적외선 카메라든 뭐든 가지고 이걸 인공지능으로 좀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머신 비전 외관 검사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에 이제 관련된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AI를 영상 기술을 가지고 AI를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가지 검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이 산업적 파급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AI를 접목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AI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그런 장비 이 부분에 핵심적인 기능을 역할하는 그런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운피플이 거의 독보적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자동차 외관 검사 시장도 진출했기 때문에 라운피플의 오늘의 이제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라운피플이었습니다. XR과 관련된 신산업들뿐만 아니라 자회사에서 덴탈 그리고 스마트 교통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회사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저희 종목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알찬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이쪽 이슈와 관련돼서 라온텍이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라온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했던 부분들은 XR 기기 쪽에 대해서는 눈앞에서 투영돼서 보이지만은 사물하고 실제 사물하고 같이 느낄 정도로 하려면은 굉장히 선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상이지만은 사물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것이 핵심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OLED가 뜨는 부분들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관련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AR, XR 기계가 나와지면서 아주 기존의 LCD나 뭐 그런 것보다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어떻게 보면은 XR 기기가 어떻게 나온 거에 성공한 것도 이런 선명한 디스플레이 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AR 글래스에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들은 빔을 광하게 쏴서 사람이 이 멀리 있는 사물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선명의 OLED 기술이 프로젝트 빔으로 좀 쏴주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OLED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이 업체는 이쪽 솔루션 중에 광학으로 쏴주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어떤 그런 것들인데 광학 왜곡을 이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XR하고 AR하고 가장 근접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OLED가 가장 선명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액정 뒤에다가 이제 칩을 넣는 그게 이제 올레도스의 개념이죠. 세계 최초로의 최소 크기 픽셀 기술 고선명 어떤 디스플레이 올레도스를 이제 구현을 좀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매우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라운텍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금일 종가고 손절가는 현재 하단선인 2,750원, 목표가는 상단인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반도체, 가상화폐, AI, XR 기기 올라왔습니다. XR 기기 살펴보자면 걸치는 스마트폰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삼성, 퀄컴, 구글의 협업, 그리고 애플, 그리고 중국의 3파전이 예상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XR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라운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되실 것입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